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롯데 시네마 여기 영화보러 왔는데 지금 돈 보고 또 이제 해석 강의 또 해달라 해서 뭐 질문 있다고 뭔지 파묘? 또 파묘 파묘 뭐 파묘에서 저기 댓글이 들어오네. 파묘에서 굉장히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파묘 또 해달라고 뭐 질문, 구체적인 질문, 뭔 질문, 파묘와 그 얽힌 뭐 제 예언집의 이야기 그걸 더 듣고 싶다고 다 했는데 이게 예언집이라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게 색이 말이 되면 1대안, 2대안, 뭐 3대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저희 쪽 이쪽이 좀 세죠. 저희 집 강은 그 얘기 해달라고. 저도 큰어머니한테 들은 게 그거라서 그 이상은 저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세계를 갖다 어떻게 호령한다. 아마 예언집에 보면 뭐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나중에 어떻게 돼서 뭐 저기 세계를 통일하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게 예언집이기도 한데 정확히 예언집에 대해서 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예언집이라는 게 별의별 예언집이 많아요. 이게 예를 들면 조선 중세시대, 조선시대, 선사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조선시대부터는 시대 실험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때까지 다 와요. 그 예언집이 거의 다 맞아. 근데 세기 말이 되면 어떻게 별의별 예언집이 많이 나와. 예전에 말했죠. 예언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게 있어. 예언집이 일종의 시나리오기도 하고 어떻게 믿음을 각인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턱을 넘기기 위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페인팅 모션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선사에서 저기 근대화 시대까지는 다 그렇게 와요. 쉽게 와요. 인대까지 다 그렇게 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세기 말이 됐을 때 이 현대 지구를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멸망해요. 여기 관리인분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한번 째려보고 가시네. 여기 수상권도 왜 안 했고 여기 뭐 촬영 금지 구역도 아닌데 왜 자꾸 째려본대야. 세파야. 관리인 맞다고? 세파 위장한 관리. 하여튼 그래. 이게 지금 제가 아마 예언집 중에 지금 보니까 파묘도 그렇고 제가 오늘 지금 오픈한 게 원래 이게 지금 올리기는 오제지에 올렸는데 되게 가오리 하늘을 나는 날 그 예언집에 대해서 그거 받드는 조직이나 종기단체도 겁나 많아. 어떻게 하냐고. 저도 예전에 저도 비밀 조직단체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희 조직단체에서도 나중에 한 몇백 년 후에 오면 어떻게 해요? 가오리가 하늘을 날 때가 온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가오리 전사들이 나온다고요. 가오리 전사들. 이제 가오리가 뭐냐? 이게 가오리죠. 가오리 모양의 우주선을 타는 게 옛날에 가브리엘 군단 애들을 가오리 전사라고 해요. 꼭 가오리 걔네들 우주선이 가브리엘이 가모라 있잖아. 갤럭시 가디언 오브 갤럭시. 가디언 오브 갤럭시를 갖다가 이걸 줄임말이 가브리엘이에요. 그쪽 말로. 가브리엘은 말이 어떻게 해요? 우주 수비대란 뜻이에요. 우주 수호대. 우리 말로 해석을 하면 가브리엘 갤럭시, 가브리엘, 가모라, 그리고 이게 가오리. 이게 같은 말이야. 우리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우주 수호대. 우주를 수호한다. 지키는 우주 수호대란 뜻이에요. 이게 발음이 다 틀린데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우주 수호대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한 번씩 이게 내려와요. 그러면 예전에 맞지만 가모리하고 어떻게 해요? 이게 타노스 군단하고 가모리 군단은 어떻게 해요? 이게 예전에 가모라가 타노스의 원래 딸이었던 거 예전에 얘기했죠. 자, 다 나왔지 영화로. 예전에 딸이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매일마다 저기 학살을 하고 다니까 이제 그걸 싫으니까 이제 어떻게 가출을 한 거야, 딸이. 그래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어떻게요? 용병들을 만들어가지고 용병들을 이렇게 규합해서 만든 게 어떻게요? 가브리엘 용병대예요. 가브리엘이야 이게. 어떻게 이걸 제 가오리라고 돼. 일본식 발음은 가모라. 거기서 가모라고 하죠. 같은 말인데 이게 저게 발음에 따라 틀려요. 자, 지금 예언집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별의별 예언집이 많아요. 세기말을 넘기기 위해서 세기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언집이 나와요. 제가 말했죠. 여기 태양계는 12,000주기라고. 그러면 6,000년 주기를 대부분 망해요. 거의 6,000년 이상은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다 그때 망해. 그때 이제 저기 통일 작업을 해야 돼. 이제. 근데 거의 그때 다 망해. 근데 그 망하지 않고 어떻게 거기 시대를 넘겨야 돼. 그럼 그 시대의 그 실험을 다 통과를 해야 돼. 마치 우리가 지금 육상 게임을 하다면 이게 뭐냐 이게 턱을 넘는 게 무슨 게임이지? 턱을 넘는 뭐 게임이지? 그거를 다 넘겨야 돼. 미션이 돼. 그래서 나중에 그럼 그걸 턱을 넘기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태양계 자체가 어떻게요? 이게 저기 이 태양계는 모두 행성이나 태양계가 어떻게 차원 도약을 해요. 차원 도약을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요? 저기 자, 예전에 말했죠. 우리는 어떻게요? 지금 이게 우주는 우리 은하고 우주 하나밖에 없어. 딴 저기 은하계 없어. 우리 은하 우주밖에 없어. 근데 우리 은하 우주밖에 없는데 태양계가 원래 어떻게 우리 은하계 밖에 있어요. 자, 은하계는 뭐냐면 나선형 은하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밖에 한참 떨어져 있어. 태양계는. 그럼 어떻게 차원 도약하면 은하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은하계 안으로 가면 천신계예요. 자, 이거를 갖다 행성 차원 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끝없이 하는 거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시대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거 어떻게 그 예언집을 내려줘요. 그 예언집을 내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믿으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고 실행을 하게 돼. 그럼 시대가 그렇게 가요. 일종의 예언집이 설계도를 갖다가 미리 내려줘서 어떻게 그걸 갖다 시행하게끔 만드는 제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천신계 설계도. 그래서 설계대로 다 움직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예언집이라는 게 이제 제가 가오리 하늘을 나는 날에 이거 저기 예언집 비밀 조직이나 종교 조직에 이거 저기 모르는 양반들 없어. 나중에 어떻게 가오리 전사들이 이제 저기 나와서 어떻게 이제 저기 우리를 구하러 나온다고. 이게 이제 가오리 예전에 다 얘기했죠. 가오리 전사 가브리엘 저기 군단 애들이라고. 자, 얘네들이 누구로부터 구해요? 타노스 군단으로부터 구해요. 타노스 군단은 뭐예요? 괴수부대야, 괴수부대. 괴수부대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고질라도 나오네. 고질라 같은 애 나와가지고, 어때요? 문명을 갖다 초토화를 시켜요. 쉽게 말하면 괴수 시대가 나오면 인류가 그때 멸망 또 받아요. 그럼 괴수 시대가 나오면 그때 어떻게 그 괴수 시대를 막아내는 걸 타노스 군단 애들이 내려와. 타노스 군단 애들 막으러 오는 애들 가모라 군단이야. 가모라 군단 이렇게 여기서 가모라로 영화에서 가모라로 나오니까 이게 가오리 군단이야. 가모라 똑같은 말이야. 이게 말이 그때마다 틀려. 이제 영화에서는 가오리, 이제 여기 예언집에서는 가오리. 자, 이거 입고 같은 거야. 그럼 얘네들이 그 타노스 군단, 괴수 군단 애들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막아내, 얘네들이. 항상 똑같아. 다른 행성에서도 얘네들이 항상 그걸 해. 타노스 군단 애들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 얘네들 똑같이 내려와. 막기 위해서. 타노스 군단 애들은 그러면 천신들이 이게 12종족이 초빙해서, 아니야. 타노스 군단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야. 예전에 말했죠. 12종족 외종족도 지들도 마음대로 침투해서 막 들어와. 기계 종족도 어떻게 이게 초빙이 안 되지. 기계 종족이 또 막 침투해서 들어와서 터미네이터나 이제 오버워치 같은 세상들이 침투해서 들어와 이게 얘네들이. 자, 그 원리를 이제 설명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타노스 군단한테도 내려와. 자, 언제 내려오냐? 보통 이게 1900 핵이 내려오면 보통 내려와. 핵이 나오면 내려와요. 플루토늄 농축 기술에서 핵폭탄이 나오면 이때 내려와요. 얘네들이. 핵폭탄 기술이 문명이 이제 딱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안 돼요. 그 전에 예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긴 하는데 이게 티 안 나게 왔다가 자기네들 일만 하고 가. 이게 큰 뭔 저기 사고 안 쳐요. 자, 얘네들이 언제 나오냐? 헬기 나오면 나와요. 자, 왜 그냥 헬기 나오면 모든 문명뿐만 인간뿐만 아니라 이게 생태계까지 다 박살이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내려와요. 그럼 저씨들 왜 핵을 내려줘요? 시대 실험을 넘게 해서 어떻게 이 핵이라는 이 인류의 과제를 갖다가 풀어내야 돼요. 일종의 그 과제물이에요. 핵이라는 이 문명의 과제물을 턱을 넘어야 돼요. 자, 이 턱을 못 넘으면 어떻게 돼요? 차원도약을 못해. 그래서 대부분 핵시대 때 핵전쟁으로 많이 이게 멸망을 해요. 대부분 예언서들이 이 색이 말을 다 돼요. 어느 예언서에 보면 이제 별의별 무기 같은 게 막 사람이 하늘을 나르고 뭐 거대한 잠자리가 거대한 잠자리가 뭐야? 헬리콥터야. 자, 옛날 사람들 샤먼이 봤을 때 영안으로 이제 천신들이 영상을 내려줘. 헬리콥터 같은 두두두두 다니까 어떻게 그 옛날 사람 고대인들은 그 헬리콥터를 보면 뭘로 보여? 거대한 잠자리를 보여. 그게 걔네들 두대나. 그래서 거대한 잠자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사람들이 잠자리를 타고 다닌다고 막 하잖아. 그게 그거야. 항상 똑같게 저걸 해. 자, 이 예언집이 그래요. 자, 예언집의 원리가 그래. 즉 천신들이 차원 도약을 시켜야 돼. 이걸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해? 이 의식이 높아져야 돼. 그래야 그 은하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때 왜 핵을 왜 저걸 내요? 자, 타노스 애들이 어떻게, 자,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천신계에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토끼 종족과 와탄카 종족 외 빼고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프랑포기도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 오늘 준을 이제 제 강의를 하면서 보고 이제 내일 좀 오늘 강의해달라고 해줄 건데, 자, 이게 준 시대부터 틀었는데, 자, 어디냐? 천신계는 프랑포기 없어. 다 대부분이 그 프랑포기도 없고, 당연히 바이러스도 없고. 자, 왜 없을까요? 그게 없으니까 평균 의식이 높아가지고 어떻게요? 저기 그 은하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태양계 같은 행성을 갖다가 평균 의식을 높여가서 자기네들 그 천신계로 끌고 가야 돼. 이게 어떻게 이 태양계가 기존에 돌도 있던 그 궤도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어떻게요? 자기네 그 행성을 끌고 가요. 가능하냐? 가능해. 의식이 저거야. 의식도 높아야 하고, 근데 여기서 안 가려고 해. 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생물들이 있으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의식 전쟁이에요. 자, 왜 저기 타노스 군단 애들이 왜 다 저기 괴수 시대에 왜 내려와서 핵 시대가 나오면 왜 얘네들이 내려오는지 자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네들이 이거 굉장히 예언집에 대해서 이거 저거는데, 자, 얘네들이 천신들이 나중에 얘를 갖다가 이 태양계 자체를 자기네 쪽으로 가져가야 돼. 나중에 땅 따먹게 행성 따먹길래 그럼 자기네들 가져가. 그러면 여기에 생명이 있으면 못 가져가. 내 천신계는 생명이 없어. 프랑포기가 없어. 바이러스 한 마리도 없어. 자, 그게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가져갈 수가 있어요. 행성 따먹기를 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 이제 행성 따먹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그렇게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에고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 자, 이 생명 자체가 다 에고 덩어리야. 에고들 다 죽여버려. 그래야 자기 행성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 그래서 저거. 그럼 핵으로 하면 우리도 죽잖아. 근데 핵으로 또 많이 죽여.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천신들이 과도한 개발을 해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 모든 생명을 싹 죽여버려. 인간 빼고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작업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일 좋은 방법이 어때요? 사막화 작업을 해. 그러니까 지구의 사막화 하다가 이게 어떻게 멈춘 데가 많지. 사막 지역이 많죠. 사막이 있으면 생물 자체가 생존하기 힘들죠. 이해가 안 되죠? 천신들이 그렇게 작업을 해요. 이제 그걸 하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우주의 이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천신계에 어떻게 뭐든 애고를 갖다 다 쫓아내고 지네들 천신들만 살고 이런 애고들 갖다 이제 이게 윗집에서 이런 이제 하계 행성에다 이게 빽빽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귀다툼에서 일어나는 거야. 원래 이게 지구처럼 이게 밀림 같은 게 이게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애고들이 다 이게 중앙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위쪽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빽빽하게 살다 보니까 아귀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모든 생물들. 식물도 개도 그렇고 동물개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우주가 어떻게 천신계한테 이제 경고를 해. 그따위로면 어떻게 다 어떻게 3차 빅뱅 이렇게 해서 다 어떻게 빛으로 갈아버리겠다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부랴부랴 해요. 근데 그게 안 돼. 같은 차원에서 문제. 왜 오랫동안 천신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어떻게 생명이 없는 데서 에고가 없는 자기네들 있는 생성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게 행성하는 얘네들이 어떻게 적응이 돼. 미쳐버 에고에 끄달려가지고 어떻게 미쳐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나중에 이거 같이 살려면, 그죠? 지금 같이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천신들은 그냥 땅 따먹기로 해서 가져가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저기 생명들 싹 죽이고, 애고들 다 싹 죽이고. 그리고 천신계 행성으로 편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러면 싹 죽여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 사막화 작업을 해요. 자, 이 태양계에서 천신들이 사막화 작업을 제일 많이 해놓은 행성이 있어요. 화성이에요. 화성이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에요. 거기는. 모래야. 사막화가 돼서. 그래서 애고가 제일 약해요. 그러면 행성을 다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생명을 싹 죽여. 인간 빼고. 그럼 애고도, 얘네들 생명들 어떻게 하냐? 이 생기로 해가지고 다른 이제 한성계로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천신계 우주가 이제 9차원 존재들이 봤을 때 이제 너희가 없으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렇게 작업하면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 다 빛으로 가라고 했더니 경고를 하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같이 살라고 하는 이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돼. 근데 몰래 어떻게 작업을 해. 우주를 속이면서 천신들. 근데 저기 9차원 존재가 그걸 속나? 당연히 알지. 그래가지고 사막화 작업을 많이 시켜요. 그럼 사막화가지고 생명을 생명을 사막화자고 하면 생명이 다 죽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천신들이 다 이제 여기를 점령을 하면 이게 어떻게 궤도 이탈을 해. 의식이 이제 이게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여기 있는 모든 생명이나 이게 신들이 그렇게 딱 이렇게 의식을 생각을 하잖아요. 궤도 이탈을 해. 태양계 자체가. 뭐 행성은 궤도 이탈하기 힘들어요. 항성계는 궤도 이탈하기 힘들어요. 항성계로 해가지고 행성들이 딸려가지고 궤도 이탈을 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기 타노스 군단에 때 내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생명들이 쫓겨서 여기 천신계 신들한테 쫓겨가지고 하계에 있는 저기 이제 얘네들이 쫓겨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내려오는 게 타노스 군단이에요. 저우퀸 군단이 하는데 저우퀸은 거의 없어. 어쩌다 한 번씩 내려와서 이제 저걸 하지. 그리고 9차원에서도 어떻게 그 타노스 군단은 못 가죠. 저우퀸이 9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그걸 못 가요. 하지만 어떻게 타노스 군단 애들이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이게 괴수 시대를 한 번 만들어내요. 왜? 어떻게 그 짓을 못하게 해서 생명들을 갖다 어떻게 다 죽여내는 작업을 못하게 해서 타노스 군단이 그게 괴수 시대예요. 그게 보통 문명의 핵이 나오면 이제 얘네들이 그때부터 이제 출몰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핵이라는 이제 문명이 나오면 다른 생명들을 학살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야. 자, 6차원 존재 신들이 어떻게 지구에 있는 다른 생명들을 학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핵이 나오면. 당연하죠. 그래서 핵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시 같은 문명을 초토화작업을 시켜요. 그래서 보통 핵이 나오면 어떻게 타노스 군단이 내려와서 괴수 시대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고질라 같은 애들이 막 문명을 파괴하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거를 그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내려온다고 예언점이 딱 돼요.
이제 우리 쪽에 용가리죠. 용가리가 있는 심형래강도 용가리 맞아. 용가리가 나타나가지고 막 저기 다 때려 부시고 다닌다고. 용가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다 이게 서울이나 부산을 다 때려 부시고 다닌다고. 그런 예언치 다 있어. 자, 그럼 그거를 막으려는 게 어때요? 가오리 군단 애들. 가오리 군단 애들은 얘네들하고 저기 지구의 시간으로는 어떻게 그걸 저기 표현할 수 없는 오랜 우주의 시간 동안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타노스 군단하고 가오리 군단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타노스 군단은 가오리 군단만큼 이게 잘 막아내는 애들이 없어요. 그럼 가오리 군단 애들은 침체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가오리 군단은 어떻게 여기 12종족이 초빙을 해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왜? 그 12종족은 이 타노스 군단 애들이 늘은 못 막아내. 얘네들을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근데 가오리 군단 애들은 얘네들하고 엄청 오랫동안 전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막아낼지를 알아.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냥 우주선에서 그냥 레이저 광선으로 괴수 나오면 그냥 괴수 그냥 두동강이 내버리면 되잖아요. 예전에 말했잖아요. 이게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 우주의 계약이 어떻게 해요? 하계 행성에 이렇게 저기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외계인이 문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간섭을 못 하겠어. 간섭을 하게 되면 우주로부터 큰 죄를 지어서 어떻게 그만한 저기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벌 때문에 함부로 못 줘. 근데 가끔 가다가 우주를 속여서 몰래 얘네들이 어떻게 간섭을 내. 들키지만 안 하면 되지 하고. 그럼 안 들키나요? 들키기도 하고 안 들키기도 해. 안 들키더라도 최대한 어떻게요? 영향력을 많이 이게 하게다가 이게 영향력을 많이 이게 피우면서 어떻게요? 저기 죄를 덜 받는 선에서 최대한 영향력을 해요. 이게 예언서예요. 이제 별의별 예언서가 많죠. 이제 나중에 기계 그 기계가 나와가지고 기계가 막 저기 저기 때려 부신다고. 이것도 대표적인 예언서예요. 터미네이터 시대죠, 대부분이요. 이것도 와요. 원래 이것도 터미네이터 시대도 그것도 80년대, 90년대. 인터넷이 국방성용 인터넷이 깔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뒤집어 이제 기계 시대가 예요. 근데 이번 시대는 안 했죠. 왜? AI 로봇 전투기나 병기가 이번 시대는 안 만들었어요. 자, 그게 왜 그냥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때문에. 터미네이터 영화라기보다는 종교들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처음에 쉽게 말하면 로봇 병기가 있어요. 로봇 병기를 만들어요. 로봇 병기 만들기 쉬워.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해요? 센서 기능하고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에임 겨냥이 딱 대고 드르르 긁어버리면 돼. 별거 없어. 기술 쉬워. 근데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좀 가르치잖아요. 문방구점이나 이런 기계 장비 같은 거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로봇 병기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사제총 만들잖아. 유튜브 보면 사제총 만드는 거 있잖아. 사제총 만들고 어떻게 해요? 센서 같은 거 딱 해. 센서 있어가지고 사람은 이제 구분을 해. 구분해서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만 구분하면 돼. 적이면 어떻게 해요? 센서에서 사람이 보여서 적인지 아군만 주면 돼. 적이면 어떻게 하면 그냥 그 센서에다 딱 에임 겨냥하고 드르륵 긁어버리면 돼. 임무 완수. 별거 없어. 쉽죠. 제일 어떻게 보냐, 개의 형상의 로봇이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예전에 나왔죠. 개 형상을 해가지고 위에다가 어떻게 기관포를 달아. 로켓포도 달아. 쉽잖아. 쉬워요. 별로 안 어려워. 로봇 만드는 거. 그 중학생 애들 좀 가르치잖아요. 쉽게 만들어. 로봇 병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봇 병기 쉬워. 자, 그거를 안 만들어. 그걸 갖다가 이번 시대 때 안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터미네이터 시대가 안 왔을 수 있어. 이게 종교적인 것 때문에. 예전에는 맥보드인가? 톰 크루즈 맥보드 버전 나오잖아. 자, 거기에 보면 음속 비행기를 갖다 사람이 몰라고요. 근데 거기다 어떻게 하면 어차피 기계 시대가 열린다고. 자, 미국은 전투용 그 정찰기가 있죠. 정찰기가 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로봇이야. 자, 정찰기가 로봇이야. 사람 안 타.
다 나오잖아. 거기 사람 무인정찰기 있잖아. 사람 많다. 왜 무인정찰기는 있는데 왜 저기 전투기는 없나요? 그게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래. 종교기관에서 그걸 갖다가 되게 못하게끔 막은 거야. 나중에 이제 이게 터미네이터 같은 시대가 오면 어떻게 다 기계종족한테 주니까. 그래서 이게 정찰기까지는 쓰는데 이게 어떻게 미사일이나 이게 총을 쏘는 어떻게 전투형 병기는 어떻게 해요? 저기 로봇을 나중에 만들다가 그걸 폐기를 시켜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소련하고 예전에 미국하고 전 세계 선진국들이 그 모여가지고 전투 그 미사일이나 그 총 같은 전투용 병기를 못 만들게끔 그거를 갖다 서로 간에 약속을 해서 안 만들어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어. 왜? 종교적이기 때문에. 왜? 그 예언서 때문에 그래. 나중에 어떻게 기계가 와가지고 어떻게 기계가 싹 저기 다 인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전투 병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뭐냐 그 로봇 자체를 못 달게. 지금은 AI 시대야. AI는 학습을 하는 거고 로봇은 그냥 말 그대로 로봇이야. 그 기술이 언제 나왔냐? 그 기술 별거 아니야. 예전에 최초 로봇 전투기가 언제 나왔냐면 1960년대 나와. 자, 로봇 전투기가 나오면 다른 거는 다 껌이야. 자, 로봇 전투기가 저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기 육상 탱크 그 로봇 병기나 이런 거는 보병 병기 같은 거는 쉬워요. 이거 하나만 만들면 다른 거 쉬워. 저기 로봇 전투기만 나오면 다른 거는 로봇 전투기가 나오면 다른 병기 로봇은 다 쉬워. 최고 탑 클래스가 로봇 전투기예요. 그것만 만들어낸 기술이면 탱크나 뭐 찝차나 기관포 쏘는 뭐 로봇들 있잖아. 그거 쉬워. 껌이야 그거. 자, 여러분들 조금 가르치잖아. 그 쉽게 만들어내 그거. 중학생 애들도 그거 만들어낼 수 있어. 문방구점에서 저기 전자제품 이게 좀 가르치잖아. 전자제품 이게 분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로봇 병기 만들 수 있어. 그 쉬워. 별거 아니야. 1960년대에 로봇 전투기가 나왔어요. 극초음속기가 달아요. 그 맥버드라는 저기 나와. 1960년대에 극초음속기를 갖다가 이게 이제 마하 10이 너무 극초음속기야. 소리의 속도의 10배. 근데 인간은 마하 12 극초음속기를 가면 어때? 내장이 다 터져 뒤져버려요. 그러니까 AI를 갖다 극초음속기야. 이유는 간단해요. 극초음속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스텔스 기능이 있는 극초음속에다 어떻게 해요? 핵탄두를 장착해가지고 성축거까지 가져야 어떻게 해요? 적국에다 핵을 떨어뜨리고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잘해. 자, 무인 극초음속 스텔스기가 1960년대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이제 영화에 나오잖아. 맥버드. 이미 나왔어. 사람이 타는데 어떻게 해요? 내장이 터져서 뒤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AI, AI도 아니야. 로봇 전투기에다 달아요. 그러니까 로봇 전투기가 극초음속 스텔스 로봇 전투기가 나와요. 1960년대 나와. 지금 24년이죠. 약 70년 전에 나왔어 이미. 그럼 극초음속기 이게 무인 폭격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거 껌이야. 다른 무인 병기 만들어내는 거. 그게 하나 나오면 그게 최고봉이야. 무인 전투기. 이미 나왔어요. 어떻게 되냐? 마하 10 이상, 소리의 속도의 10배 이상으로 달라가요. 성축 우주까지 날아. 성축구가 나가서 어때? 핵탄두를 갖다가 싣고 어떻게 해요? 적국에다 핑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막.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싣고 가요. 미사일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미사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사일이 특징이 뭐냐면, 미사일이 이게 비싸. 근데 어떻게 해요? 극초음속기 그로 성축고서가 이렇게 핵탄두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얘는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연료밖에 안 들잖아. 근데 미사일은 그 통째로 다 날아가잖아.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어떻게 극초음속기가 나와. 그 핵탄두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는 거야. 스트레스.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 폐기시켜요. 왜? 위험해서.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얘가 나중에 핵탄두 싣고
극초원수가 날아가서 막 지 마음대로 막 떨어뜨리고 다니고 막. 어떡해. 지 마음대로 막 떨어뜨려서 막 어떡해. 그러잖아. 그래서 1960년대에 그걸 하다가 나중에 그걸 갖다가 이게 너무 위험하다 해가지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게 그 영국이나 프랑스 그 몇 개 나라가 있어. 그 기술이 있는 나라. 핵 기술하고 급초음속기하고 미사일 기술이 있는 나라도 있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무인 전투기는 무인 병기는 만들지 말자.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제 규범을 해서 무인 병기를 그때부터 못 만들게 그래. 그럼 안 만드네? 만들게 만들어. 몰래 만드는데 실험용으로는 만들어. 근데 실전 배치는 무식해. 왜? 국제적인 그 규약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걸 누가 하면 교황청에서 그걸 해요. 교황청에 가면 별의별 예언집이 많아. 예전에 푸틴 이 양반도 옛날 스파이 시절에 임무가 뭐냐면 예언집 수집하는 게 임무였어요. 그럼 예언집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무인 이런 무인 이런 정찰기나 이런 무인 전투기들이 어떻게 핵을 싣고 막 이제 어떻게 인류를 갖다가 도시를 갖다가 다 터뜨리고 다녀서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예언집이 있어. 교황청에 그 예언집이 쌓였어. 교황청에서는 최고 많이 정보기관이 제일 많이 수집하는 게 뭐냐면 예언집을 많이 수집을 하는 거야. 별의별 종교기관에 세계 종교기관이나 이런 비밀지 예언집이 많아. 그 예언집을 교황청에서는 수집을 많이 해. 그래서 수집을 어떻게 1000년 전부터 그 예언집을 수집을 했어요. 몇백 년 전부터 교황청에서 예언집을 수집을 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언집을 갖다가 어떻게 세계 이제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렇게 교황이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예언집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위험하다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이게 무인 이런 전투기 같은 게 나오면 미사일 같은 게 나오면 나중에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을 죽일 수 있으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돼요? 무인 전투 로봇 같은 걸 못 만들게 한 거예요. 기술 별거 없어. 전투 로봇. 중학생 애들 좀 가르치면 만들어 다. 문방구점에서 그 전자제품 몇 개 분해해가지고 새로 조립해서 만들잖아. 전투 로봇 만들어요. 별거 없어. 내 말 들으니까 별거 없잖아. 센서 기술하고 적인지 아군인지 판별하는 기술 뭐 그것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다 갈기면 돼야. 요즘 사족 보행도 필요 없어. 그냥 탱크 바퀴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무한궤도로 가면 돼. 그럼 뭐 2족 보행, 4족 보행 로봇도 필요 없어. 가가지고 그냥 막 여기다가 미사일 같은 거나 이게 따발총 같은 거 달고 다니면서 막 적이면 막 그냥 다 죽이고 다니면 돼. 쉬워. 기술 별거 없어 그거. 사람들이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것 뿐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래. 뭐다가 이거 영화 할 시간 다 했다고? 들어가야겠네. 한번 예언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예언집에 대해 설명한다면 별의별 예언집이 많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어. 아마 중간중간에 그 상황에 맞는 소스를 예언집을 하나씩 넣을 거예요. 별의별 예언집을 다 얘기를 하면 내가 한도 끝이 없어요. 대략적으로 예언집의 원리가 이래.